안녕하세요, 선스케어입니다. 오늘은 처칠 캐피탈을 중심으로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표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제공하는 해외 주식 투자 순위입니다. 저는 올해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 달간 매수 결제액 순위로 뽑아봤는데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테슬라죠. 테슬라의 한 달간 매수 결제액은 20억 달러, 약 한화 2.2조 원에 달합니다. 역시 서학개미의 힘은 대단하죠. 일단 1위 테슬라, 2위 게임스탑, 3위 애플까지는 모두 납득 가능한 수준의 순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4위에 있는 처칠 캐피탈은 무언가 낯섭니다. 회사 이름이 캐피탈인 것을 보니 무언가 투자회사 느낌은 나는데 낯설기 그지없습니다. 어떤 회사기에 우리나라의 개미들이 5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매수한 것일까요? 처칠 캐피탈 코4는 스펙, 그러니까 기업 인수 목적 회사입니다. 스펙은 기업을 인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라고 할 수 있죠.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인식이 안 좋을 수 있는데요. 사실 스펙은 유령 회사라기보다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어 목적을 달성하면 사라지는 회사로 흔히 이야기하는 페이퍼 컴퍼니와는 성격이 다소 다릅니다. 스펙은 상장 후 대상 기업을 찾아 인수합병을 진행합니다. 대상이 되는 기업은 전통적인 IPO가 아닌 스펙을 통해서 좀 더 쉬운 방법을 모색하기도 하죠. 제가 처칠 캐피탈 코4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칠 캐피탈은 콥1부터 현재 4까지 설립이 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1, 3는 기업 합병을 통해 회사를 차리면서 스펙의 역할을 다했고요. 2는 아직까지 합병 전입니다.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스펙은 기업 합병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공모가에 소정의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게 됩니다. 때문에 스펙을 흔히 원금 보장 상품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요. 이것은 공모가의 스펙을 샀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시장에서 오른 가격의 스펙을 샀다면 공모가에 이자를 붙여준다고 해도 큰 의미는 없겠죠. 거기다 스펙에서 합병 실패 후에 주는 이자는 아주 작아서 그야말로 원금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펙은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목적은 같지만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세부 내용이 좀 다른데요. 한국은 3년의 합병 기한이 주어지는데 반해 미국은 거래소에 따라 2년 혹은 3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공모가는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한국은 2,000원, 미국은 10달러 수준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스펙의 가격을 보실 때는 공모가에서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스펙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금액 기준으로 전체 상장 주식의 45%를 스펙이 차지할 만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기술에 대한 기대가 높고 그에 따른 자금이 원활히 투입되는 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서학개미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스펙 열풍이라고 할 만큼 많은 돈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스펙은 애초에 기업과 합병하여 상장을 쉽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표와 같은 생애 주기를 가집니다. 공모를 거쳐서 모아진 자금으로 상장을 하고요. 상장을 하고 나서부터 합병 기업을 물색합니다. 스펙의 성향에 따라서 투자하는 합병 기업의 산업군 등을 미리 정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합병 기업을 찾지 못한다면 스펙은 자연스럽게 해산이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투자 원금을 스펙 투자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합병 대상 기업을 찾더라도 주주총회 등을 통해 결의가 이루어져야만 합병이 될 수 있습니다. 합병이 승인이 되면 상장된 스펙은 합병된 회사로 재상장하면서 마무리됩니다. 그럼 처칠 캐피탈 4는 어째서 이렇게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걸까요? 처칠 캐피탈은 사진의 마이클 클라인이라는 사람이 설립한 스펙입니다. 스펙 전문가 혹은 기업 합병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람이죠. 처칠 캐피탈 4는 2020년 7월에 10달러씩 1억 8천 주로 상장하게 됩니다. 총 18억 달러의 자금으로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는 뒤에 나오는 기업 합병 자금과 관련해서 유의미한 수치이므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스펙에는 흔히 워런트라고 해서 후에 일정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처칠 캐피탈 4는 보통주 5주당 한 주를 11.5달러에 매입할 수 있는 워런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AT&T 산하의 다이렉트 TV와 협상 중이라는 소문이 있었고 현재는 루시드 모터스와의 협상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을 딱히 가리지 않고 합병 협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물망에 오르기도 합니다. 결국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던 다이렉트 TV와는 달리 루시드 모터스와의 협상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루시드 모터스와의 합병설이 나온 건 올해 1월이었는데요. 어제 날짜로 이 딜이 근접했음을 알리는 기사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루시드 모터스의 기업 가치는 120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기사를 좀 더 보시면요. 공공주식 개인 투자 방식으로 15억 달러를 더 조달할 계획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스펙으로 모인 자금은 18억 달러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돈으로는 12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가진 루시드 모터스를 사기엔 무리라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억 달러의 추가 자금 유치 부분만 해결이 되면 이번 달 안에도 합병을 발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루시드 모터스에 주목하는 걸까요? 루시드 모터스는 2007년에 설립된 럭셔리 전기차 업체입니다. 테슬라 출신의 창업자, 그리고 테슬라 모델 S의 치프 엔지니어 출신 CEO까지 테슬라 출신이 대거 모여서 만든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은 테슬라 출신의 경영진이 테슬라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모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만큼의 성장이 가능하다면 지금 스펙에 투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루시드 모터스는 애초에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간 회사입니다. 거기에 2018년에는 사우디 국부 펀드가 투자한 것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은 바 있죠. 10억 달러 수준의 투자였는데 최근에는 새로운 공장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짓는 것을 고려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우디 측에서는 수많은 기업들과 협의 중이며 루시드 모터스는 그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정도의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우디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기업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LG화학이 2023년까지 루시드 모터스에 배터리를 납품한다는 기사가 나기도 했죠. 물론 루시드가 아직 양상품이 나오지 않았고 올해 예정 물량도 많지는 않기 때문에 LG 쪽에서 받는 금전적 이득이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루시드 모터스의 라인업인데요. 이번에 루시드 에어 드림 에디션이 올 상반기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여질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고급 모델부터 보급형까지 순서대로 나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급형은 17만 달러에 달하고 보급형이라고 하는 에어 퓨어도 7만 달러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으니 전체적으로 비싼 가격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다른 여타 차량의 성능은 발표된 자료로 봤을 때 분명 최고급 수준인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본격적으로 양산이 이루어진 이후 소비자의 평가를 받은 후에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처칠 캐피탈 코4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게 최근의 주가 차트인데요. 1월 11일 처음으로 루시드와의 합병설이 돌았을 때부터 가격이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공모가가 10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합병설이 돌면서 30% 이상이 하루 동안 오른 셈입니다. 그리고 각종 떡밥이 있을 때마다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합병이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주가는 30% 이상 뜁니다. 결국 최종가는 52.7달러, 500%가 넘게 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진정한 주가 널뛰기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합병이 제대로 끝까지 가는지의 여부가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화제가 스펙 자체가 아닌 루시드의 기업 가치에 대한 것으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루시드 모터스가 정말 이만한 기업 가치를 가진 기업인가에 대한 얘기들로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루시드 모터스나 처칠 캐피탈 쪽에서 공식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주가가 뛰는 것은 스펙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 것입니다. 크게 오를 주식을 싼 값에 살 수 있는 기대감 때문이죠. 하지만 스펙은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합병 전까지 정보가 베일에 가려져 있다 보니 정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그저 느낌적인 느낌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자칫 헛다리를 짚을 수도 있는 것이 관건이죠. 그리고 합병 전후 기업이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요동칠 수 있습니다. 루시드 모터스의 경우 지금부터 합병 성사 후 재상장된 직후까지가 이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합병 성사가 되지 않을 경우 원금 보장이 안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스펙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와의 대항마로서 사람들이 첫손에 꼽는 루시드 모터스. 과연 전기차의 광풍 속에 무사히 상장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떨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선스케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영상을 또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